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놀러도 가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이제 벌초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조만간 또 한가인데 어제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던 시점부터 굉장히 지루할 거라고 했어요. 언제까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FOMC가 이제 발표가 되더라도 발표되면 좀 움직임이 있겠죠. 내려가도 다시 올라올 거고, 올라가면 급하게 올라가면 눌릴 거고. 그러니까 결국 추석 때까지는 정말 지루하게 가두리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종종 우리가 시장에서 표현할 때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장 보신 분들이 하품이 나거나 졸리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시장 지수를 한번 보면요. 1932포인트, 전일 종가 대비 0.04%. 제가 시장을 아침에 딱 볼 때, 과거에 저하고 경험 있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 하품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하품이 많이 나와요. 그런 날은 정말로 피해가지 못합니다. 시장이 박스로 가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막 피곤하고 막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제 표정에 제 얼굴에서도 아마 피곤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피곤한 장세예요. 뭐 움직여줘야 포인트를 찾던가 특징을 잡아낼 텐데 참 요상하죠. 자, 지수는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 포인트 어떤 걸 좀 볼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시장의 코스 포인트는요, 며칠째죠? 벌써 한 4일째인가요? 나흘째? 쉬어가는 구간 형성. 쉬어가는 구간 형성 예상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바뀔 일도 없고요. 자동차주 상승 지속. 지난주에는 자동차주 어디까지 갈까라고 짚어드렸습니다. 그때 짚어드렸던 포인트. 그리고 8월달 저점, 7월달 저점부터 자동차주 언급했던 포인트. 어디까지 갈까? 당시 얘기했던 회계자리, 목표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도 지난번 한번 잡아드렸죠. 지난주쯤에. 이거 증권주가 더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자꾸 이제 바닥에서 뭔가 반등 모색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오늘 또 어떻게 올라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보죠. 이거부터 볼게요. 현대유야 3%, 기아차 1.97%, 현대차 1.62%. 이렇게 보면 현대유야가 대장주로 보이시죠? 대장주 아니죠. 기아차가 대장주죠. 아시겠죠, 다. 왜 대장주인지. 근데 우리가 자동차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제가 이번에 자동차주가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월봉상 양봉이 이제 모락모락 피어날 시점이 됐으니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해놓고 지난주에 언급할 때 아이고 양봉은 월봉상 나와야 될 시점은 맞는데 좀 옆으로 기어가겠다. 그렇죠? 또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자동차주를 제가 언급했을 때 왜 언급했냐면 환율 효과라고 봤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호황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되고 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좋지 않다는 얘기 다 자료로 보여드렸고, 그렇죠? 그러면서 환율에 따른 기저효과를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직접 현대차 공장을 가가지고 오늘 몇 대 생산, 몇 대 판매 다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기본 상식이라면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환율 효과를, 기저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기대감이 3분기 하반기로 가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면서 또 얘기 나온 게 할인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할인 정책들이 나름 좀 신차 효과까지 곁들여져서 그런 좀 모멘텀이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국산차 판매 순위를 보면요. 국내 시장에서요. 해외가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보면 현대차 포터가 1위입니다. 놀랍죠. 경차들일 줄 알았는데 현대차 포터가
상반기에 51,640대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LF 소나타가 46,000대 정도, 기아차 모닝이 42,000대, 현대차의 그랜저가 41,000대, 현대차의 아반떼가 39,000대. 그래서 상반기 국산차 판매 순위를 보는데 하여튼 놀라운 것은 포터가 들어왔다는 얘기. 영업용으로 많이 뽑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7, 8월 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차들이 막 하반기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7, 8월 달에 내수시장에서의 국산차 판매 정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시장에 올라왔냐? 내수시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 올라오고 현대차 올라오니까 많이 팔렸나 보네 하실 거라고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보시면 7월 달, 왼쪽이 7월 달이고 오른쪽이 8월 달인데요. 7월 달에는 현대차 59,000대, 약 6만 대가 좀 안 되죠. 기아차 48,000대. 근데 8월 달에는 어쩌면 휴가철이다 보니까 더 51,000대, 기아차 41,000대. 7월에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네. 그럼 이거를 또 차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서 보면은 7월 달에는요, 산타페 더 프라임, 포터2, 더 뉴모닝, 그 다음에 신형 소나타, 올류 카니발,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근데 특징적인 게 7월에 더 뉴 아반떼였는데 6위가, 8월에는 더 뉴 아반떼가 판매 순위 1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기아의 신형 K5가 상위 탑10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차 효과가 좀 하반기로 가면서 슬슬 나올 수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 할인 프로모션이 굉장해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싸다. 차값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망설였던 분들, 또 차 구매를 당장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교체를 좀 할까, 중고차를, 본인의 기존 차량을, 뭐 이런 고민도 많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국산 내수 시장에서는 뜨거운 어떤 판매량이 막 벌어졌던 건 아닌데, 서서히 이제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할인 정책이 8월, 9월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 전반적으로 판매량 자체가 내 시장에서 아주 뜨겁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올라오냐? 궁금하시잖아요.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차 주가를 보면 왜 올라와요? 그것이 바로 환율 효과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3분기 실적을 뚜껑 열어보면 나오겠죠. 네. 3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달부터 화두가 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벌써 3분기에 따른 기대감은 그렇게 반영되고 있고, 여기서 특징적인 게 이제 신차들이, 신형 차량들이 좀 더 9월, 10월에 많이 팔린다면 4분기도 그 기대감이 고스란히 좀 더 반영될 수도 있다. 다만 아주 뜨겁거나 과거에 호황했던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아차 지난주에 잡아드렸잖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랑 현대차를 지난주에 제가 이걸 잡아드렸어요. 수급을 봐라. 기관이 강렬하게 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51,500원 상승값이 올 것이고 힘겨루기가 될 것이다. 그 전에 52,700원은 여기 터치할 것이다. 터치하고서 힘겨루기를 해다가 좀 더 올라가나, 여기까지 55,000원에서. 아니면 먼저 뺐다가 올라가나, 여전히 가는 길은 살아있다라고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10만원 가고 8만원 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점대에서 올라올 것이다. 하반기. 일단 올 하반기까지의 시각을 전략적으로 설명드린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 때에서 공략해도 된다. 보인다, 여기까지. 보이는 자리에서 좀 더 오버슈팅 나오는지 여부는 10월달 실적 발표할 때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더뎌요. 주가 상승이. 그 밸런스 자체에서 요 자리 16만 6천 원대까지는 보일 가능성이 있다. 기아차하고의 밸런스가 좀 다르지만 그 위치를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기아차의 전략은 올 하반기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들 종목은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눌린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저 7, 8월 달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홀딩이 그 시점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봐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군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증권 증권주를 한번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증권주들 한번 보여주시죠. 증권하고 보험주도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증권주가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오죠. 결국 증권주는 시장의 상승 요인이 나타나면 그것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의 포인트를 좀 예상하셔서 제가 지금 시장을 하반기까지 중기적인 전략이 이 방송을 제가 마치는 그 시점까지는 하반기 저점 나왔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고점도 나왔다. 그럼 결국 올해 고점과 저점 나온 상황에서 뭐 하겠습니까? 춤추는 거죠. 내렸다, 올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9월달 고점은 가짜 고점이니 뭐 뺐다가 올라가든 뭐 하든 그렇다면 결국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지수 상승 시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삼성증권 가지고 설명드렸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반등을 모색할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험주도 같이 보겠습니다. 보험주는 또 어떻게 설명드렸죠? 지금 이제 동부화재 오늘 2.97%, 오늘 코리안이도 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보험주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하나, 12월에 하나, 어쨌든 내년부터 계속 인상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 선반영이 되든 또 발표하고 나서의 반영이 되든 긍정 효과가 가장 높은 수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 9월 달에 금리 인상 발표 미국이 안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어요. 아, 큰일 났어. 팔아야 돼요? 아니죠. 다시 사줘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 해줘서 올라가면 역시 잘 선택한 거죠. 그래서 보험업종들은 지속적 관심 보셔야 돼요. 왜 지속적 관심이냐면 시장에서 지금 포커스는 금리 인상이란 말이죠. 미국에. 그러니까 당장에 그 어떤 모멘텀은 막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장 지금 안정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서도 무난하다는 표현 쓸 수 있죠. 무난하게 주가 추이가 움직이잖아요. 변동성 자체가. 그래서 보험주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펼쳐 나가셔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이것도 지난주 자료예요. 그러니까 한번 썼다고 해서 버려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하고 저PBR 국면에서 반등 모색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 44,000원 기준으로 44,000원 가격 이하로는 싸다. 반등 모색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몇 종목을 좀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잡아주시죠. 우선은 삼성전자를 잡겠습니다. 차트로. 이 삼성전자 월봉을 기억하시죠? 월봉을 보세요. 근데 특징이 항상 제가 월봉의 특징을 잡아드는데 최근에 몇 년간 2012년도에 주가가 확 빠졌을 때 저점일 때 음양 그냥 색깔이 음하고 양이라서 음양이 아니고 음봉의 시초가를 다음 봉이 종가가 장악을 해버려서 음양이잖아요. 2011년도에 음양 이때는 이날 양봉의 종가가 장악을 못했어요. 하지만 음봉 빠졌던 것을 거의 다 회복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시초가까지 2013년도에 한 9% 빠졌던 것을 그 다음 달 다 올렸는데 종가가 음봉을 장악해서 음양. 여기도 보시면 2014년도에 음봉을 뺐던 것을 양봉의 종가가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2주 안 남았죠. 거래일수 따지면 9거래일 남았는데 9거래일 안에 이 음봉을 장악해주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루하게 흘러가겠지만 빵 한번 때려주겠죠. 위로. 그렇죠? 삼성전자의 그 특징을 보시면 되고 만약 못 잡아줘 그렇게 못 가면 지금 삼성전자 예상한 대로 일단 일봉상 보시면 지루하게 좀 기어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라고 해드렸죠. 지난주에.
역시 지난주 이후부터 지난주부터 지루하게 기어가고 있죠. 그럼 이번 달은 삼성전자 둘 중 하나 할 거라고요. 첫 번째, 뭐는 없다? 아래로 빵빵빵 없다. 그럼 둘 중 하나라는 얘기 뭐예요? 월봉이 도찌봉이 되든, 도찌봉이 음인지 양인지 구별을 못한다 하더라도 도찌봉이라는 얘기는 시초가와 종가의 몸통 자체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움직임이 작으면 시장은 계속 지루하게 갈 거고, 그게 아니고 몇 년 동안에 지금 저점대에서 튀어 올라왔던 것처럼 음량의 포인트로 강하게 튄다면, 네, 지수는 빵 하고 치는 거죠. 삼성전자가 치는 시점에서. 그 밸런스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딱 보면, 한번 째려볼게요. 쭉 째려보고 있으면 깝깝해요. 네. 지루하게 흘러가는 게 뻔히 보이니까요.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의 가격을 찍어달라고 하면요, 요 가격 넘어갈 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얼마냐? 요거 있죠, 요거. 요 가격 넘어갈 때, 그러니까 114만 8천 원 정도 될까요? 114만 4천 원. 애우기 쉽네요. 1144. 거기 돌파되는 시점이 보이거나 거기를 터치하는 시점이 보일 때는 위로 파워 나올 거예요. 강한 양봉이 나올 거라고요. 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은 하여튼 지루해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 잠깐 볼게요. 증권주들 봤는데, 보험주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얼마 전에 보였지만, 역시 코리안이 계속 7월달부터 8월달 빠짐없이 강해져. 빠져봐야 다시 제자리에 올라놓고, 그 다음에 하나생명, 방금 전에 아까 하나생명 진단하는 것 같은데요. 뭘 걱정합니까? 빠지는 국면도 별로 없고 오르락내리락 다시 빠르게 올라와 주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험주는 급하게 생각하면은 답 안 나옵니다. 왜? 보시다시피 주가 추이가 굉장히 더뎌요. 무겁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여주세요.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662. 그래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코스닥도. 지수 안에서 계속 갇혀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 포인트는요, 다시 하반기 강한 종목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종목을 저는 거의 매일같이 다 돌려보는데요, 답 안 나와요. 네?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막 어떤 그룹이 젖었잖아요. 패밀리들이. 반도체 쫙, 바이오 쫙, 네? 이런 뭐 테마가 쫙쫙 보여줘야 되는데 숨어버렸네요. 숨바꼭질 하듯이. 그래서 종목별로 찾아 나서야 돼요. 실질적으로. 딱 기업의 실적 재무제표 놓고 같이 돌려보면서 실적 위주로만 보셔야 되는데, 그들 종목이 어떤 연관성이 뚜렷하게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과거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부품주들이 쫙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반도체 쫙 가진 그것도 없고, 바이오도 쫙, 오히려 뭐 시장이 충격 줄 때마다 쫙 빠지는 것들만 있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윈스하고 와이솔 한 번 더 점검을 또 해드릴 건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반기 강한 종목도 유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꽤 나왔는데, 이 종목들을 왜 봐야 되냐면 이걸 좀 볼게요. 이번에 그 베를린 가전박람회 끝났잖아요. 거기서 화두가 됐던 건 역시나 사물인터넷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사물인터넷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저게 이제 슬립센스라고 삼성이고요. 이건 삼성의 스마트 싱스, LG전자의 스마트 싱큐, 이름도 비슷비슷합니다. 저게 뭘까요? 사물인터넷. 이것을 기존의 아날로그 기기들에게 연결시키면, 그 기계가 사물인터넷 다 되는 거죠. 이제 신형 나오는 것들은 저런 게 다 탑재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놨는데, 일단 이번 가전박람회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좀 뜨겁게 이슈화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제품들을 구성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구성하는 제품들의 핵심 필수적인 것은 AP하고 그다음 통신 칩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도 관련이 돼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이번 가전박람회에서 뜨거웠고, 실질적으로 이번 가전박람회 보통 상반기에 세스라든가 하반기에 베를린에서 나오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돼서 확
집중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관심이 뜨겁게 보통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올레드라든가 콘다콤 TV 등 이쪽도 그냥 미적지근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무인터넷 관심인데 사무인터넷은 이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까지 가트너 자료를 보시면 한 300억 불. 뭐 자료 기관마다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또 다른 자료 기관에 보여드렸는데 300억 불, 400억 불 뭐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연결 기기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개화가 되면서 서서히 커질 시장이라는 것을 조사기관들이 계속 속속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윈스나 와이스 둘 다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PC나 컴퓨터 쪽에서 모바일 쪽으로 왔던 보안 네트워크가 이제 사무 인터넷 기기까지 확대되는 관점. 그럼 당연히 수혜주죠.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보안 네트워크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윈스의 실적까지 같이 보고 그런 이 시장의 이슈 모멘텀이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윈스를 보시면 주가의 흐름 추이가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더 뜨겁게 빵빵빵 쌍바닥 저점으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 다음에 와이솔도 한번 볼까요? 와이솔은 우리가 통신의 주파수 RF 칩이잖아요. 그럼 아까 저기 보였던 저런 제품에도 이 RF 칩이 필요하거든요. 필수적으로 주파수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회사의 와이솔도 관련 수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도 상반기 우수했다. 그리고 그런 지금 사물 관련된 인터넷 관련된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실제는 관련주다. 주가의 추리도 남들은 8월 달에 주가 빠질 때 팡 빠졌는데 빠지지 않고 잡아주고서 터닝이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주가의 차트를 실시간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솔과 윈스. 네, 윈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 지금 주가 흐름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흔들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흔들렸을 때 같이 흔들렸습니다만 하락했던 시기. 그러니까 그 시장 환경이라고 했죠. 시장 환경이 하락했을 때 같이 하락해 줄 수밖에 없었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주가가 9월달 들어와서도 어때요? 아래쪽을 낮추면서 무너지기보다는 뺐지만 빠르게 반등하면서 9월달 고점을 넘어가 버렸네요. 오늘 맛을 본 거죠. 장악은 아니고 종가가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추이는 아주 양호한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와이솔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보시다시피 다 아실 거고요. 와이솔도 이 관점이에요. 요 거래가 5월 12일이죠. 5월 12일이면 여기인데 이 거래량 터진 지점에서 한번 올렸다 뺐고 다시 만나고 왔다 갔다. 지금 그럼 뭐예요? 저 13,300원이 싸움 자리잖아요. 돌파할래? 아니야. 할래. 시장이 빠지네? 같이 빠지고. 시장이 빠졌지만 나는 왜 빠지지? 나는 빠질 이유가 없어. 실적이 좋아.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그러면서 지금 힘의 겨루기에서 또다시 13,300원대를 힘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신고가 나오는 종가가 한번 빵 터지면 슈팅 나오는 거죠. 시세가. 그래서 이런 종목을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느냐. 계속 바이오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현물을 들어왔다나 어제도 들어왔다나 팔긴 팝니다. 근데 과거처럼 팍팍팍 팔지는 않고 있죠. 환율이 이제 1185원을 이탈하는 관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환율을 계속 주목하시면 머지않아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은 좀 나타날 수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설명드렸고 이것도 바뀌지 않으니 제가 뭐 다른 얘기를 갖다 할 게 없어요. 시장 이슈를 자꾸 얘기해봐야 다른 거는 가지예요, 가지. 이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심리적 영향에 따른 비추세. 우리만 비추세예요. 미국도, 유럽도,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저기만 보고 있어요. 저기만 쫙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뭐 급하게 서둡니까? 저거 확인하고 나서 대응 못 오고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전략을 짜도 되는 거니까. 지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반기 저점 가능성 매우 높다. 만긴 날 다음 날 이렇게 됐어도 어차피 왔다 갔다다. 보조폭 10월 중하순까지 이런 관점이다. 바닥권 형성에서의 흔들기가 필요할 것이다. 기간 눌림이 보인다. 라고 얘기해 드렸죠. 10월 중하순까지 요거 조폭 아니면 요거 조폭이란 얘기예요.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역시 그 예상대로 지루하게 기간 눌림을 가고 있는 거죠. 3일째. 목표가를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장에서 8월에 저점을 공략해도 좋다. 겁먹지 마셔도 좋다. 올라온다. 목표값 244, 246. 회계값도 다 있잖아요. 우선 이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하반기. 이거. 살아있는. 그럼 빠지면 이거 어떡하죠? 뭘 어떡해요. 매수지. 매수 관점 영역이 계속 활용된다니까요. 230일 이하로 눌림이 주어지면 9월달 저점을 많이 깨면 어떡합니까? 매수죠. 전저점을 안 깬다라고 저는 99%의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뭐 틀리면 그때 가서 틀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방송을 하든 뭔가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바뀐 게 없어요. 제 눈에는 바뀌어 있는 게 없으니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가격 추이의 흐름과 속도보다 방향 설정에 주목. 그러니까 가격의 추이의 흐름과 속도, 빨리 갈래? 왔다리 갔다리 할래? 이런 추이보다는 방향 설정, 그것을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방향 설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겁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상입니다.